안녕하세요. 요즘 인공지능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죠. 이런 첨단 기술의 심장부로 우리나라가 떠오르면서 와, 전력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있죠. 과연 우리가 이 엄청난 에너지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 대한민국의 향후 15년 에너지 청사진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방금 던진 그 질문에 대한 국가적인 답변이 바로 이겁니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앞으로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전기 수요랑 공급,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이 담긴 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9.7배. 와,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바로 AI가 가져올 전력 소비 혁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자료를 보니까요. AI로 검색 한 번 하는 게 우리가 그냥 구글 검색하는 것보다 전기를 거의 10배나 더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시대로 가면 갈수록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이게 AI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용인에 들어서는 그 거대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처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 산업단지들이 전력 수요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런 곳들은요, 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 그게 또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처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랑 AI 때문에 생기는 전력 수요는 이미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에너지 도전 과제는 이 거대한 글로벌 디지털 전환이라는 흐름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에너지 상황은 어떨까요?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설비 용량과 발전량인데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설비 용량은 발전소가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양, 그러니까 일종의 잠재력 같은 거고요. 발전량은 실제로 생산해서 우리가 쓴 전기의 양입니다. 2023년 자료를 보면 이 두 가지에 꽤 차이가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2023년에 우리가 실제로 쓴 전기를 한번 뜯어보니까요. 석탄이랑 LNG 같은 화석 연료가 합쳐서 거의 60%에 달하는 전력을 공급했더라고요. 원자력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고요. 앞으로 이 에너지 믹스, 이 구성을 어떻게 바꿔나갈지가 바로 이번 계획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38년 우리의 에너지 지도는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경제 성장도 해야 하고 기후 목표도 달성해야 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조합,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계획의 큰 줄기는 이렇습니다. 우선 오래된 석탄 발전소는 탄소를 안 내뿜는 에너지원으로 바꾸고요. 원자력은 계속해서 중요한 축으로 가져갑니다.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도 체계적으로 팍팍 늘리고 여기에 수소나 암모리아 같은 새로운 청정 에너지원까지 도입하는 굉장히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원자력입니다. 왜냐하면 날씨랑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무탄소 전력원이기 때문이죠. 이 역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이건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25개국이 2050년까지 원전 설비를 3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는데 바로 그 움직임과 방향을 같이 하는 거죠. 원자력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한 축,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 한눈에 보이죠? 이번 계획은 바로 이 강력한 글로벌 트렌드를 타고 신재생 에너지의 대규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가장 담대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청정수소와 암모니아의 도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에 섞어서 쓰거나 아예 단독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차세대 무탄소 연료인데요. 이런 연료가 국가에너지계획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계획이 단순히 전기를 더 많이 만들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생산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도 아주 깊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수요관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이고 전력 사용이 막 몰리는 피크 시간대를 피하도록 유도해서 전체적인 전력망의 부담을 덜어주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표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2038년까지 이렇게 에너지를 똑똑하게 써서 최대 전력 수요를 무려 16.3기가와트만큼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대형 원자력 발전소 약 11개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수요를 줄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외외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인데요. 예를 들어 전력 소모가 적은 고효율 LED 조명으로 싹 바꾸거나 마트에 있는 그 문 없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양식장에서 쓰는 고효율 히트펌프인데요. 이런 식으로 효율이 좋은 설비를 도입해서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도 수요 관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발전소를 짓고 효율을 높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걸 전투에 비유하자면 이제 절반 온 거예요. 이 모든 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생산된 전기를 전국 구석구석으로 안정적으로 보내주는 이 국가 전력망, 이 도로망 자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이 에너지 계획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환경이라는 더 큰 그림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계획은 단순히 에너지 계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즉 NDC라고 하죠. 이 목표치인 1억 4,590만 톤을 달성하고 2038년까지 그 감축 추세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계획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국가의 경제 안보를 지키는 전략적인 기둥이고요.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사진은 이렇게 멋지게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술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허들을 넘어서 이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건 정말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 과연 이 야심찬 비전은 대한민국 미래의 든든한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앞으로의 15년에 달려 있습니다.